45분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업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거 준비해 주시냐면 의료관계 법규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료법 문제 푸셨고 이번 시간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풀 겁니다. 자, 문제집 준비해 주시고 페이지 수로는 12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번호는 92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92번이에요. 이 법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면 당연히 그 예방과 관리는 법 이름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고, 더하기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것 해서 5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93번 결핵이 속하는 법정 감염병은, 자, 결핵은 2급에 해당하죠.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94번 법정 3급 감염병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3급 감염병이다 라고 하면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고 24시간 이내 신고해 주셔야 하고, 대신에 격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고르면, 자, 1번이 해당하겠죠. 파상풍, 비형간염, 말라리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95번입니다. 1급 감염병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1급 감염병이다 그러면 그 생물 테러, 그리고 치사율이 높다, 그리고 발생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음압격리 정도의 수준의 그 격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것, 이게 1급이었습니다. 그래서 1급끼리 묶인 것은 1번이죠. 두창, 패스트, 에볼라, 이렇게 3개 체크해 주시면 돼요. 96번 2급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자, 2급은 전파 가능성, 그쵸? 24시간 이내 신고, 그리고 격리를 해야 되는 감염병입니다. 이 중에는 폐렴구균이 해당하겠죠?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97번 음압격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생물 테러, 치명률, 음압격리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1급,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98번 전파 가능성을 고려한다. 전파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2급 감염병이죠. 2번 체크. 99번 자, 전파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거는 2급이거든요. 자, 그럼 2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고르면 당연히 A형 간염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0번 법정 감염병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정의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고요. 4급 감염병이다 라고 하면 1급부터 3급을 제외하고, 그쵸? 표본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죠. 자, 101번 생물 테러 치명률,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급이죠. 자, 1급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고르면, 자, 1급을 골라라. 2번입니다. 두창과 패스트. 102번 1급 감염병으로 옳게 묶인 것. 자, 1급을 골라라. 1번 체크해 주시면 되죠. 디프테리와 탄저. 103번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4글자예요. 4급이죠. 자, 그렇다면 요충 2번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04번이요.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 발생을 3급이죠. 그러면 3급에 해당하는 거는 4번입니다. 비형간염, 황열, 말라리아 4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105번입니다. 발생을 계속 감시. 자, 발생을 세 단어이죠. 이 발생을 나오면 세 단어이니까 3급 체크해 주시면 되고, 106번 인플루엔자, 매독 등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자, 표본 감시 4글자, 얘는 4급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07번이요.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4급끼리 묶인 것을 찾아주시면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매독, 수족구, 급성 호흡기 감염증,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골라주시면 되죠. 자, 108번 중동지방에 주로 발생하였다. 1급 감염병이래요. 중동하면 우리가 또 영어를 해야죠. 안 쓸 수가 없어요. 미들 이스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메르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09번 2급 감염병으로 짝지어진 것은 전파 가능성
24시간 신고 격리. 그렇다면 3번 체크해 주시면 되죠. 홍역, 풍지, 수막구균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자, 110번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성매개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성병을 골라주시면 되죠. 자, 1, 2, 3, 4, 5번 중에 여기서는 5번 클라미디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11번 인수공통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환을 고르면 인수, 동물과 사람 간 감염되는 감염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 마음에 드는 거 그거 골라주시면 돼요.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다 나왔죠. 동물, 인체. 그죠? 자, 112번입니다.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야 합니까? 자, 기본 계획이다. 그럼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1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113번입니다. 4급 감염병 환자의 진단 보고를 받은 경우 신고 주기. 4급 표본 감시 신고 주기는 7일입니다. 누구에게 한다? 보건소장에게 합니다. 자, 114번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나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 또는 그 사체를 검안하였다. 누구에게 신고하는가? 그러면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어떻게 하느냐? 지체 없이 의료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 장은 신고 주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답은 1번이죠. 자, 115번입니다. 1급 감염병 환자 진단 보고를 받았다. 신고 주기는 1급입니다. 얘는 즉시 신고하셔야 되고요. 얘는 구두 보고 후에 서면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자, 116번 뭉쳐서 시험 문제 하나 나왔죠? 자,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고 주기 4번입니다. 1급은 즉시, 3급은 24시간 이내, 4급은 7일 이내 신고해 주시면 되죠. 자, 117번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5번에 체크. 자, 118번이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답은 1번입니다. 고위험 병원체. 너무너무 위험한 병원체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쭉쭉쭉쭉 일체의 과정이다. 이거 뭐였죠? 감시. 그렇죠? 3번 환자와 임산부의 의료행위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의료 관련 감염병이었고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동물과 사람 간 이거는 인수공통 감염병을 말합니다. 고쳐주시면 되고요. 119번 자, 용어 정의에서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은 되나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전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단어가 중요한데 이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감염병 의사 환자 2번이죠. 시간이 지나면 감염병 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자, 120번 감염병 발견 즉시 보고나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 세 사람이죠. 그래서 5번에 체크. 121번 의료기관 장 또는 병원체 확인기관 장이 즉시 질병관리청장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1급 감염병끼리 짝지어진 것은 자 1급부터 4급까지의 질환들은 모두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라 라고 나오면 암기를 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1급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이죠. 두창, 신종 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 증후군. 자 1급부터 4급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122번입니다. 기본 계획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2번이 답입니다. 주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사업 계획 그리고 추진 방법을 기본 계획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123번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자 감염병관리위원회
기본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10개로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이 뭐냐라고 하면, 자, 1번 기본계획의 수립, 2번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하는 거, 3번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4번 감염병에 관한 조사와 연구, 5번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모두 다 심의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모두 다 그 기본 계획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사항이 맞고요. 혹시 저랑 책이 다르시면 3번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3번은 뭐라고 고치냐면, 전문인력의 양성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우는 기본 계획 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을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지우시고 감염병 관련 법률 개정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감염병 관련 법률의 개정,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건 국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 카톡에다가 메모 남겨놓겠습니다. 자, 12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건강진단을 하거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들,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3번이죠. 감염병 발생 지역에 인접하여 사는 주민 전체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나머지 가족, 동거인, 의심자 또는 접촉해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 하셔야 합니다. 자, 125번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나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해주어야 하는 사람 누구냐? 시행자입니다. 반드시 외우십시오. 2번 체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행자요, 시행자. 자, 126번 이 시행자는 예방접종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필수 예방접종 그리고 임시 예방접종.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6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옳은 것 126번,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101의 디프테리아, 비형간염, 뇌수막염. 우리가 출생하면서 일정한 주기가 되면 접종을 해야 하는 그런 감염병들이었죠. 예, 그 순서대로 외우시면 우리가 그 필수 예방접종을 또 별도로 외우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16가지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27번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 당연히 우리가 예방접종 했던 거 101회이죠. 1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작년도 국가고시 문제에 똑같이 나왔었죠. 필수 예방접종이 아닌 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16가지 외워주시면 돼요. 128번 필수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감염병. 자, 우리가 맞았던 예방접종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1번 체크, 유행성 이하 전염이죠. 129번 임시 예방접종 공고할 때 반드시 공고해야 되는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임시 예방접종이에요. 지금 감염병이 돌고 있나 봐요. 아니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을 하셨나 봐요.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셔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나 봐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일시, 종류, 장소, 사람의 범위, 요 4가지는 반드시 공고를 해야 내가 해당하는구나 라고 해서 찾아가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체크, 예방접종의 시행자는 굳이 공고하실 필요가 없다. 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방접종의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30번 감염병 환자 가족, 동거인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옳은 것.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모두 해당합니다. 자, 131번 임시 예방접종을 미리 공고해야 하는 사람, 임시 예방접종 시행자이죠.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132번이요. 예방접종의 효과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우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가 질병관리청장, 두 번째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예방접종의 효과 그리고 이상반응 둘 다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이죠.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역학조사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거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자, 133번. 감염병 환자의 명부를 작성해서 보관한다. 누구죠? 1번 체크, 보건소장이죠. 자, 감염병 환자의 명부는 3년 보관을 합니다. 자, 134번. 표본감시 4글자 나왔습니다. 4급이죠. 4급 감염병으로 옳은 것. 얘는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4급은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 감염증, 수족구, 더하기 성병, 그 다음에 기생충, 의료 관련 감염병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자, 135번입니다.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에 그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2번 제3자의 고의 과실 유무 결과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게 조사해서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36번이에요. 예방접종 피해조사 반원이 될 수 있는 자, 뭘 알아야 예방접종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예방접종, 그 다음에 이상반응에 관련된 전문가, 또 한 사람 더 있죠? 의료인. 그래서 두 사람만 피해조사 반원이 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7번.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에 그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람 누구냐? 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장 더하기 시행자였습니다. 그래서 5번 답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138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행자이죠.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그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자,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윗사람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윗사람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 윗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답이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9번.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필수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 시행자는 누구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계속 나오죠. 자, 3번. 감염병 위기시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고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쵸? 누가? 전체 다였죠. 싹 다. 그리고 4번은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이런 애들이 나오면 이건 필수 예방접종이죠. 16가지. 그리고 마지막 5번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시행자였습니다. 고쳐주시면 되죠. 자, 140번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명부는 몇 년 보관하는가? 3년이고요. 141번.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의 명부 몇 년 보관하느냐? 얘는 10년 보관입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보건소장이 작성, 보관합니다. 자, 142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1번 체크해 주시면 되죠. 쓰레기장, 화장실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143번입니다. 역학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쭉 보시면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말장난하는 문제인데 2번을 한번 보시면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예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에는 감염병 환자의 역학조사,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진료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에서는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얘는 그냥 말장난이기 때문에 그냥 글만 잘 읽어주시면 돼요.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체크해 두시고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144번입니다. 이런 문제 매우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오는데요.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실시되는 역학조사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한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2번입니다. 원인 규명. 역학조사는 원인 규명입니다. 그쵸? 누가 할 수 있느냐?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외워주실 거는 145번. 누가 어떤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45번 아주 좋아요.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 우리가 3가지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의 효과와 이상반응 총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언제 할 수 있었느냐? 둘 이상의 시도의 동시, 그쵸? 그리고 긴급, 그리고 불충분, 그리고 예방접종 효과, 그리고 이상반응, 이렇게 5가지였거든요. 그래서 145번은 2번 긴급히 필요한 경우 체크해서 답해 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학조사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걔네들은 다 관할지역이었죠. 관할지역 밖, 관할지역.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이렇게 외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146번입니다.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공무원.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역학조사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147번 중앙역학조사반의 임무로 옳은 것을 고르면 중앙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제일 위에서 하는 업무를 골라주시면 되죠. 그래서 중앙역학조사반의 임무로 옳은 것은 이 중에는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실시 기준, 방법의 개발 해주시면 되고요. 중앙역학조사반은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고요. 시도, 시군구에도 역학조사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8번입니다. 고위험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신고 누구에게 합니까? 신고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질병관리청장에게 합니다. 149번 질병관리청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 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자, 미리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끔 조치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1, 2, 3, 4를 묶어서 외우시면 돼요. 외국에서 수입할 때, 시범 사용할 때, 6개월 이상 걸릴 때, 국내 공급이 부족할 때, 요 4가지를 제외하고는 미리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150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 소독, 구제 조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방접종 시행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5번 체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 자, 151번입니다. 경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항상 생각하실 거, 경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 사업을 누가 시행하느냐, 시행자가 경비를 대고 그 위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업을 하느냐를 따져보면 굳이 경비는 외우지 않으셔도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가 아닌 것을 고르래요. 자, 그렇다면 건강진단, 예방접종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 예방접종만 보더라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돈 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 예방접종 약품 생산 연구, 이거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거죠. 국가가 하는 거 맞습니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하고 설치 운영하는 거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질병관리청장 싹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가가 하는 게 맞고요. 감염병 홍보, 그다음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 다 국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52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1번 보세요.
예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면 예방위원 이렇게 나와야 되죠. 2번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그러면 역학조사관 맞습니다. 2번 체크. 3번 예방위원은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없습니다. 돈 내야 돼요. 4번 예방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고요.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적당한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나오면 얘는 기생충이었죠. 그래서 1급 감염병이 아니고 기생충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153번. 자, 감염병 환자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했다. 자,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 154번.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은 자, 1번 체크해 주시고요.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을 한 자, 얘는 3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나머지 2, 3, 4, 5는 2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153번, 154번은 답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하고 답하고. 그렇죠? 감염병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많은데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마무리 하시고 정신건강 증진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